네, 안녕하십니까. 화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시험 분석을 학원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통합과학을 할까? 근데 통합과학이 뭐가 지금 중요해요? 지금 다 끝난 마당에.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머님들이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학을 선택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화학을 선택하지 않을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명이나 물리, 지구과학 같은 그런 바탕 과목을 약간 좀 이렇게 유사한 방향의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화학을 중심으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 어머님들께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자사고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근데 보인고등학교의 이제 실태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를 좀 준비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요 위에 거밖에 보실 수가 없어요. 요 위에 게 이제 뭐냐면 여기 핸드아웃에 있어요. 핸드아웃에 있는데 이제 문이과 통합이 돼버려가지고 자연, 인문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처럼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요. 그냥 1학년 통쳐서 12학급 376명, 365명, 349명 이런 식으로만 올려놓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어머님들께서 뭐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2학년에 올라간 친구들이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이 좀 요즘에 무색해졌지만 어쨌든 명실상부하게 물리화학 생물 지학을 하고 이과 수학을 할 그런 친구라고 하면은 화학이나 물리나 이제 생명 같은 이런 과탐 선택 과목은 선택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급이 몇 명이 나올 건지 그게 지금 관건이고 모집단이 많아야지 1등급의 포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이 선택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지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요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알아내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설명회 할 때 받아놨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게요. 몇 년간 제가 추이를 살펴봤는데 숫자가 잘 안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보인고 학생들이 남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문보다는 자연 숫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자연 숫자가 지금 좀 줄긴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280명, 253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한 20명 정도 차이 정도밖에 안 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어떤 정보를 얻어가시냐? 요 자연에서 화학 선택자가 화학 선택을 몇 명이나 할 거냐, 물리 선택을 몇 명이나 할 거냐, 그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가 이제 2년치를 친구들을 뽑아봤을 때 화학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남학교다 보니까 물화생, 물화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데 화생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이 사실 많기는 해요. 그런데 화학이 교집합 부분으로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3선택을 해야 되니까 화학을 빼놓고 가는 친구가 많이 없어서 화학이 이때 280명을 시작을 200명, 220명 막 이렇게 선택을 했었었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기도를 하죠. 올해도 한 200명 정도만 화학을 선택을 해주면 8명 정도 나오니까. 근데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8명, 9명 계속 그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보인고 수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는 여학교인데 학교가 인원수가 좀 많은 편의 여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6명 정도 나오고요. 저기 서초나 강남권, 그러니까 중동이나 그러니까 서초, 세화 이쪽으로 가면은 최대 11명, 12명까지 나옵니다. 화학이 1등급 인원이.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1등급 안에 들어갈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제 말이 되는데 올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화학이 8명 정도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운이 좋으면 9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8명, 9명이 됐다? 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진짜 이게 어머님들께서 8, 9명 안에 들어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요. 보행고 문제가 그런 어떤 노력과 어떤 집념으로 그 안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재고다 이런 거 준비하면서 예전에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돌렸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돼버리면 사실 힘 빠지잖아요. 이거 안 돌려갖고 온 사람은 그냥 밑에서 깔아주라는 말이냐?
보행고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원수 8, 9명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선행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도 그거를 극복해서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의 출제 유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혹시나 우리 아이는 과탐을 많이 돌리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굉장히 걱정돼요. 걱정되실 것 같아요. 수학하느라고 과학할 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걱정 안 하시고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시켜봐서 알잖아요. 자, 1년 교육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아시고 계시죠? 근데 그게 또 무슨 의미를 갖냐? 1년 커리큘럼이 시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미치냐? 외대부고나 상상고나 북일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수를 해요. 그래서 1학기에 화학 다 끝내고 물리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행고 친구들이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에 해당하는 범위를 걔네는 1학기 중간에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 보행고 친구들은 그 걔네들이 한 학기에 다 끝내버리는 화학 내용을 1년에 걸쳐서 4개로 나눠가지고 중간원 4개로 정확하게 달라서 그러니까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에서 4개로 이루어진 단원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집중해서 하는 학교들보다 훨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넉넉해지는 거예요. 걔네들 아주 미친 듯이 돌려요. 제가 지금 자사관에서, 다원 자사관에서 그 집중이수 그 반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돌려요. 그거는 정말로 선행을 안 하고 오면은 진짜 1등급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보행고 친구들은 선행을 하고 오지 않았어도 그걸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중간고사 기간 7주간의 시간, 그리고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시간, 중간에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잘 운용을 함으로써 그 친구들의 이 점프업이 가능한 이런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또 눈으로 봐왔고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이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난이도 문제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요, 1단원, 중단원 하나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1학기 중간고사는 겨울방학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겨울방학 때부터 1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 만점을 받냐, 거기서 1등급 안에 등수에 드냐에 따라서 1등급의 향방이 결정되는 게 1학기 기말고사 가지고 뒤집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거기 좀 쉽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그 내용을 만점으로 1등급으로 잡는 친구가 그 1학기를 1등급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기말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하고 중간고사로 연결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시험 난이도는요, 그러니까 그냥 거칠게 얘기해서요, 그냥 당장 수능을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양적 반응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단원만 그냥 딱 뽑아가지고 수능 본다. 그러면 그 친구, 그러니까 우리 보행고 친구들 이제 수능 보러 갈 정도로 준비가 완전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중단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지금 수능을 당장 보러 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학교 시험을 보러 가야지 이게 학교 성적이 유의미하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를 좀 높여놨어요.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학생도 알고요. 저도 알고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게 대비가 안 돼서 시험 시간 동안에 그걸 못 푸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뭐가 나온지 알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 친구의 머리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주고 시험 장면에서 그 문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헤쳐버릴 수 있을지 그 방법론을 넣어주는 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출제 경향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핸드아웃에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예쁘게 한다 치고 색깔을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냐면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참조예요. 선생님이 지금 보행고 같은 경우 사립이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자주 바뀌시지는 않으셔서요.
항상 포맷이 있습니다. 프린트를 주세요. 문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60개에서 한 70개 정도의 문제를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 프린트를 보면요. 그게 다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고요. 가장 최신에 발표된 문제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2학년 모의고사랑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차곡차곡 넣어갖고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는 안 내십니다. 잠깐 많이 풀어주시지도 않고요. 그냥 참조할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서 그거를 누구랑 하냐? 저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거를 학교 선생님하고 다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르는 문제들이나 그 유사 변형 문항 같은 것들을 저하고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선생님이 거기 있는 데이터를 다 조작하세요. 그러니까 다 데이터를 바꾸세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풀어서 자기 걸로 만든 친구는 그 숫자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못 풀지 않거든요. 그런 정도의 준비를 이제 해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향 분석을 해보면 수특이나 수능 완성 EBS 참조 문항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휘문이나 뭐 중동이나 세와 같은 그런 학교들의 문항 분석을 해보면 거기 문항들은 의외로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런데 우리 보인고는요. 수능폰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참조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60%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과서 프린트 기반 창작 문항이라고 선생님이 만드신 문항이 있는데 딱 봤을 때 이게 선생님이 창작하신 건지 기출을 참조해가지고 데이터를 변형한 건지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여기 이제 34%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아예 개념 문제도 한 두세 문제 나오고요. 주요한 거는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그 프린트를 잘 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그것이 좀 됐을 때 학교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수능 기출 변형이 이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분명히 수능을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참조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 다 뜯어 고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는 물질들의 그런 주는 패턴들이 약간씩 다 변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친구는 처음 보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친구는 이게 어느 기출을 좀 변형한 거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아주 흡사하게 문제를 베껴서 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창작 문항인데요.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한두 문제씩 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이제 내시고서는 막 오류 생겨가지고 이번에도 재시험 걸렸거든요. 이번에도 11번. 너무 애쓰셨는데 이제 재시험 걸려버리고 약간 오류 나고 근데 그래도 보인고는 오류가 많이 안 나는 편이에요. 재시험을 많이 안 걸리는 편이에요. 굉장히 재시험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창작 문항에서 그런 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기출변형이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그거예요. 9월 평가원 2023년 9월 평가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준비했던 이 고3들이 봤던 그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항을 그냥 바로 내버리시는 거죠. 굉장히 최신 문항 트렌드에 민감하게 선생님이 반응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저 이제 이번 기말고사 때 출제된 문항인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미리 6평, 9평 수능 기출 다 긁어가지고 친구들 훈련시켰죠.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친구들의 반응은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그러니까 2학년 거라고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세요. 이거 말고도 한 두 문제 정도 더 나오는데 패턴이요. 1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2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생각 외로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2학년 모의고사 문제요. 그게 조금 많이 나오고요.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로 갈수록 자꾸 3학년 문제나 3학년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로 자꾸 비중을 높여가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아직 1학년이라고 보시는 거고 2학기로 올라가면 이제 3학년 다 됐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그런 식으로 자꾸 참조를 다른 쪽으로 자꾸 가져가시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1등급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어머니께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친구들 공부를 시켜보면요. 영재고 준비해갖고 온 친구들마저도 1번 문항 틀리고 실수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어머님들께서 깜짝 놀라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 덜렁거리고 실수를 잘하는 아이인지 새삼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교 시험 문제는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수능 시험은 맞추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문제를 꼬거나 막 아이들 등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짓을 안 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더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눈 한 번 깜짝 잘못하면은 이게 답이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낚이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 두 개 그냥 바로 낚시 걸려 넘어지는 것쯤은 너무나 선생님들이 쉽게 낚시로 걸어버리십니다. 통과 때 이미 느끼셨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기본 함정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남학교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함정을 다 파놓고 문제를 쫙 만들어 놓고 함정에 걸리라고 계속 초반부에 친구들한테 그거를 계속 들이밉니다. 이제 계속 그거에 계속 이제 걸리다 보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함정을 파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친구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여기서 피해 나가는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랑 안 되어 있는 친구랑은 그 한 문제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등수가 우르르 떨어지고 등급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 통합과학에서 이미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이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았을 때 바로 손이 움직이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아까 보여드린 이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학생들이 이미 다 본 문제들이에요. 이미 다 한 번씩 풀어봤고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내주신 문제들이고 저도 수업 시간에 애들 풀리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시험을 보는 시험 시간에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는 기억이 나고 풀이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본 문제인데 하면서 연필 막 이렇게 하면서 지우개 이렇게 하면서 정작 문제는 못 풀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이 1분이 넘어가고 2분이 넘어가면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보았을 때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본 순간 바로 연필이 그냥 가야 돼요. 그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한 어떤 문제풀이의 비법과 함께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기르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4단원 고난도 문제풀이 방법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2,3단원의 특별한 암기 비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수능 시험이나 우리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조금 함유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속도 검사죠. 그래서 그 빨리 푸는 테크닉마저도 그 평가의 어떤 일환으로 삼기 때문에 시간 안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반, 기말고사 대비반에 실전형 모의고사 시간을 항상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시간 안배 능력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피드백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편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친구들이 굉장히 조금 미안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이미 풀이가 몇 번이나 진행됐는데 또 물어볼 게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물어보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그럼 선생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야, 내가 이거 저 수업 시간 설명했어 안 했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 이러면 이제 친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질문을 못해요. 친구들이 이거를 질문했을 때 그냥 처음 질문한 친구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면서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야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나와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과탐이고 화학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질의응답할 수 있게 10시가 넘어가도 좀 지하에서 하면 됩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제가 친구들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만 막 열정적으로 막 나댄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친구들이 그걸 받쳐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중간고사나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친구가 마음가짐이
꼭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겠다. 이 수업을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등급을 내가 꼭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진짜 깔아져가지고 그걸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요. 그 낚시용으로 만든 문항들이에요. 이렇게 낚시용으로 객관식으로도 만들었고요. 하나하나 아이들이 잘 틀리는 것들을 OX로 다 만들어가지고 낚시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의 막 한 회차에 50개,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낱개 문제니까 한 200~300개씩 들어있고요. 요거는 50개씩 풀어야 되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 요걸 다 맞추지를 못해요. 여기에 틀리라고 낚시를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패턴, 아까 문제 특별한 방법론이 들어가 있다, 들어가야지 학생들이 그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죠. 이 수능 기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려운 문제고 원래 자료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풀이 방법 자체가 어렵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핵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복잡하고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스피디하게 한 2줄, 3줄 만에 쫙 풀어버릴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시간 안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거를 토대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신이 나냐? 아니면 힘들어가지고 지쳐버리냐가 판가름 나는 건데, 그 방법론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겨울방학 때부터 요거를 학생들한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이런 방법으로 풀어 하면서 문제 유형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양치기로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고요.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제 여기까지를 겨울방학 때 끊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3월 중간고사 대비반이 되면 그 기출 변형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머님들? 요런 것들을 양치기를 시켜주고 요거를 점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출 변형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요때 이제 중간고사 때 해주면 학생들이 완전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 준비하기가 겨울방학 때 굉장히 빠듯합니다. 요 문제까지 풀고 가는 게 진짜 힘들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멈춰요. 이 방법론까지 그냥 습득하고 내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끝나고요. 요거까지 연습을 하고 갔다 하면은 이미 한 80%는 중간고사 대비반이 준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기출 변형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수능장에 수능 보러 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7주 만에 다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일부가 되는 암기 자료가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요, 이게 뭐냐면요, 요게 이제 분자 구조를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든 핸드아웃인데, 요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으로 얘를 옮겨서 적는 연습을 시키는데, 요게 안 되면 분자 구조에 관련된 3단원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요게 암기가 되면요, 그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지가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되잖아요. 15분 컷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15분 만에 풀어버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를 다 암기하고 들어갔을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 저 한 페이지 안 푼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15분에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안배되면 그게 어디서 도움이 되냐면 수능 평가, 그러니까 수능에서 진짜 수능 실전에서 1번부터 17번 사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20분 이내에 풀어버리기 때문에 18, 19, 20번에 해당하는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문항의 문제풀이 시간이 확보돼요. 이거를 2학년 때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게 2학년 때 연습이 되면 3학년 때는 18, 19, 20번만 1년 동안 화학 수능 공부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아예 그냥 2학년 때부터 요거를 수능형으로 그냥 암기를 그냥 다 시켜버리고 3학년 때 요거를 2번 다시 볼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분자 구조가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굉장히 암기를 빡빡하게 시켜야 되는 거죠. 주간 테스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그게 통합과학이 됐든 개념 화학이 됐든 그 다음에 뭐 우리 보인고 학생들 3월 중간고사 대비반이 됐든 모든 문제에 다 주간 테스트가 있고요. 모든 문제에 다 쌍둥이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요 방법론을 가르쳤죠.
그러면 요거를 할 줄 요거까지 얘를 배웠고 그 방법론으로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요거를 시험 문제로 냈을 때 혹시 틀렸다? 그러면 자, 이렇게 쌍둥이 문제를 마련해서 요거 다 대비하고 갈 수 있도록 요렇게까지 하고 나야 친구들이 진실로 공부가 다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작업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 어머님들께서 발빠르게 요거를 좀 넣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이 요 이제 학습 4단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요 마지막 4단계 보행고만을 위한 직보자료 이게 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 대치동에 가면은 보행고 반으로 운영되는 반이 사실상 시대인재 뭐 이 정도에서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합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라서. 근데 보행고만을 위한 직보자료가 왜 중요하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찝어주신 내용, 학교에서 그 특색 있는 어떤 문제나 프린트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행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생적으로 좀 덜렁이잖아요. 여학생들처럼 꼼꼼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챙겨 먹여주는 작업으로 인해서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거나 한 등급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연합반으로 가게 되면 그걸 못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행고반을 제가 고집해서 대치동 다원에서도 만들었고 여기서도 보행고반으로 가져가자고 이제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그 약간의 무엇 하나 더에 의해서 등급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4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보행고만을 위한 직보 자료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에서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하지 않았던 내용들로 요점 정리하고 그것들을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그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행고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최신 정보로 꾸며서 어머님들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이제 생명이나 물리 같은 부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친구들 공부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월 달에 보행고 반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머님들과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화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질문이요. 네네. 이렇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업 방식으로 하려면 네네. 어느 정도 네. 기본 개념이 좀 있어야 저 많은 문제들과 그런 네. 양치기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선행이 안 되어 있어서 화학의 개념이 없고 통합과학 한 거 말고는 네네. 없으면 네네. 힘들겠죠? 일단은 보행고 반으로 제가 이제 묶으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화학이 이제 1회독에서 2회독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 가장 이제 편안하죠. 그런데, 개중에는 선행을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시간 동안에 약간 조금 더 제가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을 개념반을 안 듣고 온 친구들이 막 풀어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미션을 미리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영상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프린트를 미리 좀 줘서 그것들로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가 2배가 되고 뭐 1.5배가 되고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안 하면 보행고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개념이나 문제들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안 하면 어느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의 그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공부 시간이 허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닦여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전초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하지 못했다? 그럼 그 시간에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미리 제가 이제 처음에 개강할 때 친구들한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선행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책하고
그 프린트 기본반에서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동영상을 제가 주고 그거를 좀 미리 듣고 오라고 하는데 해갖고 옵니다. 어머님 진짜 놀라웠게도 해갖고 와요. 그리고 해갖고 온 친구들은 신기하게도 그 반에 이 반에서 하는 요 어려운 내용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워낙 좀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보육모 친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제가 억지로라도 끌고 가고요. 일단 겨울방학 때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는 이렇게 부분이지만 이외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반하고 약간 심화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반으로 딱 들어갔을 때 약간 호흡이 맞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요. 이 방법 말고는 뭔가 조금 그 친구들, 그 또 화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공부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뭔가 공부를 요구하는 게 무리가 있어서 이 정도 급의 공부를 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혹시라도 선행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